네, 여러분 최근 카트린 드 메디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편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녀를 프랑스로 시집 보낸 이는 교황 클레멘스 7세죠. 카트린이 시집간 이후에 메디치 가문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메디치 가문에서도 최초로 공작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성격도 나쁘고 호색하니라 인간 말종이라고 불렸대요. 피렌체 시민 대다수가 증오했다는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의 또 끔찍했던 최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위대한 자 로렌초의 아들이 피에로, 조반니, 줄리아노, 이렇게 셋이고, 그 다음에 그의 조카죠, 줄리오가 또 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스는 피에로의 아들인 로렌초 2세의 딸이에요. 조반니로 표시된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죠. 레오 10세가 본래 카트린을 메디치 후계자 1순위이자 그녀의 당숙벌 되는 이폴리토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요. 근데 레오 10세가 죽고 교황이 된 줄리오, 즉 클레멘스 7세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이폴리토를 추기경으로 삼고 그 다음에 알레산드로를 피렌체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알레산드로는 호적에 로렌초 2세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흑인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렌체 시민 모두가 그렇게 믿었지만 사실은 이 줄리오, 클레멘스 7세가 너무나 과할 정도로 알레산드로를 편애하고 감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알레산드로가 그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죠. 자, 그런데 1519년에 로렌초 2세가 죽은 뒤에 줄리오 추기경이 대리인을 보내서 통치하다가 교황이 되면서 자신이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후계자로 12살의 어린 조카 이폴리토를 내세운 거죠. 자, 그런데 로마 약탈을 겪으면서 피렌체 시민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 이폴리토는 메디치 가문의 후대를 위해서 추기경이 되어야 했는데요. 이는 클레멘스 7세의 뜻이죠. 근데 이폴리토는 자기가 성직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싫다 그러면서 삼촌뻘인 교황한테 이제 반항을 했는데, 근데 결국 설득을 당합니다. 가문의 존속이라는 명분 이런 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피렌체에 복귀하게 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이폴리토를 추기경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바꿔서 피렌체 통치를 하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추기경으로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피렌체 통치를 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레산드로를 피렌체 지도자로 낙점했죠.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없진 않았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은 피렌체 지도자하고 한 사람은 추기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알레산드로는 혼혈이라서 추기경이 되기가 당시 어려웠어요. 그래서 클레멘스 7세는 이폴리토를 압박하죠. 너가 추기경을 해야만 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후 알레산드로를 상대로 타도운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의 발 아래 클레멘스 7세가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클레멘스 7세는 카를 황제에게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갖고 다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되찾았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요청을 했어요. 메디치 가문이 다시는 위기를 겪지 않게 세습 공작의 지위를 아예 황제가 내려주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황제의 자식 누구든 좋으니까 메디치 가문과 결혼시켜서 둘 간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카를 황제도 피렌체라는 이 부유한 도시가 매번 시민봉기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을 자기 그냥 영향하에 두어서 예측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 하나하나씩 이 클레멘스 7세가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폴리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산드로랑은 좀 대비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본래 카테리나랑 결혼할 사이였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라서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안 됐는데, 추기경이 된 다음에 카테리나랑 결혼이 불가능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카테리나는 프랑스로 앙리에게 시집을 가면서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됐죠. 그런데 이폴리토는 정치적 능력도 좋았고 군사적인 능력도 제법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폴리토는 카를 황제에게 잘 보였어요.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황제에 가는 곳에 여러 차례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숨죽이고 있던 이폴리토가 드디어 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알레산드로에게 쫓겨나거나 망명을 떠난 사람들이 피렌체 바깥에 모여 있었는데 그 반 메디치 세력의 요청으로 황제에게 찾아가서 알레산드로의 폭정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황제가 당시 어디 있었냐면은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려고 튀니지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폴리토가 황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튀니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독을 먹고 죽은 겁니다. 물론 역사에 기록되기로는 공식 사인이 말라리아 감염이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레산드로가 독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능 있고 총명한 친구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남자 자손이 없는 이 메디치 가문 본가에서 남은 남자가 누구냐면 유일하게 알레산드로 한 명만 남은 셈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치 가문을 피렌체 최고의 가문으로 일궜던 사람이 누구죠? 코시모 일 베키오, 코시모 데 메디치죠. 근데 이 코시모 데 메디치 이후에 직계 남자들이 이제 씨가 싹 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애도 영 이상해. 그래갖고 피렌체 유력 인사들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본가가 아닌 반계 가문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었어요. 코시모에게는 로렌초라는 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는 제법 총명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 둘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왼쪽에 로렌치노는 작은 로렌초라는 별명답게 위대한 자 로렌초의 자질과 품성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일단 교양이 좀 풍부했고 예술 보는 눈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고요. 대단한 멋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남자인데, 반면에 좀 더 어린 코시모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적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 엄청난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죠. 물론 소년인데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시모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매우 좋아했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사람들하고 피렌체가 겪은 역대 전투 장면, 그 다음에 고대에 있었던 수많은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을 리뷰하고 사람들 모여서 한번 가상 전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으면은 무술 훈련에 매진하고, 이런 식으로 무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대단히 몰두해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대요. 자, 그러는 중에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고 길을 가다가 언제 칼 맞을지도 모르는 포악했었던 알레산드로가 언제 시민 봉기가 또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면 또 쫓겨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웅장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들었어요. 이곳이 완성되자 카를 황제는 알레산드로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클레멘스 7세의 청이 있잖아요. 클레멘스 7세가 그때까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레산드로를 피렌체 공작에 임명했어요. 그것도 세습 공작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렌체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자유도시이자 형식적이긴 해도 그래도 민주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피렌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군주국으로 바뀌게 된 그런 순간이에요. 로렌치노는 어려서부터 메디치 가문의 반계이긴 하지만 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레산드로, 이폴리토, 코시모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자랐어요. 그리고 서로 대단히 친했었죠. 그런데 알레산드로가 피렌체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1532년입니다. 22살 나이에 세습 공작에 임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에는 그냥 가족에서 형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군주와 신하? 이런 느낌의 아주 미묘한 관계가 돼버렸죠. 그런데 공작이 된 뒤에 알레산드로가 점차 아나무인한 자신만의 본성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로렌치노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늘 곁에 뒀어요. 왜냐하면 로렌치노는 영리했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그 이폴리토 얘기 말씀드리면서 황제가 그때 튀니지 정벌에 나섰다 그랬는데 그때가 1535년이에요. 그러면서 정벌을 마치고 피렌체에 머물면서 이 알레산드로하고 자기 자식하고 결혼시켜달라 했던 이제 클레멘스 7세의 간절한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클레멘스 7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요. 그런데 피렌체를 자기 영향하에 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사생아인데 마르가레테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불러와서 이 알레산드로와 혼인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무렵에 황제는 알레산드로의 행실에 뭔가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딸까지 결혼시킨 그런 마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레산드로를 계속 신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계속 알레산드로에 대한 말이 많다 보니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신이 와가지고 알레산드로 앞에 황제의 교서 이러면서 읽었는데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꾸짖는 거죠. 그런데 황제의 교서가 제법 자주 내려왔다는데, 이에 대해서 알레산드로가 처음에는 예 이렇게 하다가 점차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어요. 마르가레테는 14살에 불과한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피렌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남편도 깔보고 피렌체도 깔보고 그랬죠. 황제의 딸인 자신이 어쩌다가 이 작은 곳에 출신도 의심스러운 인간에게 시집을 왔는가, 이게 이제 마르가레테의 불만이었었던가 봐요. 게다가 겪어보니까 어떠냐면 남편이 진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경망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교양이라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은 호색하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남편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건 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많았답니다. 똑바로 좀 합시다 이러면서. 그런 아내가 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감정이 참 많이 쌓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르가레테가 주로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하고 훈계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참 나이가 많은 알레산드로는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나중에는 비아냥거리면서 받아치듯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뭐가 깨지고 소리가 담 넘어 쩌렁쩌렁 울리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이 로렌치노가 정말 좌절감이 드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알레산드로가 새로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여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궁정 역할을 하는 그 요새에는 마르가레테가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레산드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지하에다가. 그래서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로렌치노 집에 드나들었어요. 로렌치노는 매춘부를 데려오기도 했는데 그 매춘부는 싫다 이러면은 양갓집 처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산드로와 함께 연애를 한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여자도 피렌체에서는 알레산드로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치노가 유혹을 해서 자기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침실로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자기는 나가면은 저쪽 벽장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알레산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속고마는 건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동이죠. 그야말로 그 수많은 여인들이 증오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치노는 알레산드로에 붙어서 아첨이나 하는 놈이다, 그런 식으로 피렌체 시민들에겐 자기가 점점 그 악명이 쌓이고 있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지만, 근데 알레산드로가 워낙에 포악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를 자제시키거나 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로렌치노가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알레산드로가 자기 누이에게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이를 집으로 불러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가 바소 요새의 지하 통로예요. 여길 통해서 쭉 가면은 이제 로렌치노 집 안방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로렌치노에게는 정말 아끼는 누이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편한테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혼자가 된 그런 여동생인데 라우도미아예요. 근데 이 라우도미아한테 알레산드로가 흑심을 품은 거죠. 근데 라우도미아가 그때 새로운 사랑을 막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알레산드로의 폭정에 못 이겨서 망명을 떠나가지고 피렌체의 전복을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가문이 스트로치 가문이에요. 그 스트로치 가문의 남자랑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도미아 역시 알레산드로를 매우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알레산드로가 딱 정색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죠. 죽고 싶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로렌치노를 막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치노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생은 지키겠다. 그리고 알레산드로를 없애겠다.
알레산드로를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모저모 따져보니까 이게 피렌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걸 자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 하나만 없어지면은 그 피렌체에서 쫓겨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고 피렌체 시민들도 증오하고 정쟁하고 이러느라고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가 참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가 아니겠나. 그러면 자기가 마치 지금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으쓱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로렌치노는 알레산드로한테 디데이를 알려줍니다. 동생이 온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어라. 그럼 침대에 라우도미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날까지 알레산드로가 들떠가지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됐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알레산드로가 이 통로를 따라서 온 거죠. 그래서 비밀의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가 있어. 정말 제대로 해놨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가갔는데 침대에는 자객이 숨죽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라우도미아라고 믿고 알레산드로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때 칼이 날아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뒤에서 로렌치노가 붙들고 했거든요. 알레산드로가 워낙에 힘이 셌답니다. 그래서 둘이 달려들었는데도 엄청난 육박전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간신히 제압을 하고서 그렇게 알레산드로를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계획에 성공한 다음에 로렌치노, 라우도미아, 그 다음에 그의 일가족들이 서둘러 피렌체를 떠났어요. 로렌치노는 베네치아로 망명했고요. 라우도미아는 연인이 기다리는 볼로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메디치 가문의 본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폴리토도 죽었죠, 알레산드로도 죽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주인의 자리는 본가에서 이제 벗어나서 반개 가문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치노는 지금 살인범으로서 피렌체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은 어린 코시모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코시모에게 공작의 자리를 부여한 그런 피렌체의 여러 유럽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시모가 얼마나 대단한 야심가인지,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행운들이 더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16세기의 피렌체는 바로 이 코시모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편성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